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평시조부터 할 차례죠. 392쪽에 평시조를 좀 보겠습니다. 평시조로 하겠습니다. 이제 시조하고 이제 뒤에가 가사 잡가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평시조는 단형시조라고 나오죠. 단형시조. 그러니까 짧은 형태의 시조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평시조가 거기 시조를 대표하는 장르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라. 몇 페이지입니까? 392쪽이요. 392페이지. 392페이지. 예. 그래서 이 평시조가 이제 시조를 대표하는 장르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라고. 집에 가니까 계절 감각이 모르겠어. 이거 잠깐만 이거. 근데 이거는 여기 산에 올라가서 이거 저기 음속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 모르겠더라고. 그거 조금 안 해도 지겨워. 잠깐만요. 아니 버리. 음속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시조는 이제 단형시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단형시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평시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그 짧은 형태를 나타낸다는 것이고, 393쪽을 이제 보면 거기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한 5-6째 줄에 연시조 나오죠. 이 연시조가 문학적으로 높은 수준임에도 시조 문학이 이제 단시조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은 왜일까?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단시조 중심으로 발전해 온 거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나왔죠. 393쪽에 거기 그 한 5번째 단락을 보면 나오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서 시조를 즐긴 중심 향유층은 사대부를 비롯한 지식인들이었다 이런 말 나오죠. 사대부를 비롯한 지식인들. 그래서 자신의 사치적인 표현 욕망을 충족시킬 매체로서 한시와 시조, 가사 등 여럿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요. 거기 394쪽입니다. 394쪽. 그래서 이제 394쪽으로 넘어가 보면 그 위에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3번에 그 사설시조, 장형시조라고 나오죠. 장형시조.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시조를 멸망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시조를 멸망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설시조가, 그러니까 사설시조가 좀 더 길어지면서 이제 시조가 점점점 이제 사라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거기 그 395페이지에 그 B에 나오는 거 나오죠. 초장부터 귓돌이 더 귓돌이, 그러니까 귀뚜라미죠. 저 귀뚜라미. 어여쁘다. 이 어여쁘다는 불쌍하다는 뜻이죠. 저 귀뚜라미. 그래서 그래서 이제 쭉 나오죠. 슬은이라는 건 슬픈이라는 뜻이에요. 슬픈. 그래서 이제 슬픈 소리 뭐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잠을 깬다는 거죠. 두어라 제비록 미물이나 무인 동방. 사람이 없이 이제 홀로 방을 지새운다는 거죠. 거기에 내뜰 알리는 너뿐인가 하노라 하면서 어떤 여인이 자신의 어떤 슬픈 표정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속에다가 잘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의 이제 시입니다. 이 시도 이제 보면 상당히 어때요? 끝이 길게 돼 있죠. 그러니까 종장의 첫 구만 빼고는 다 길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귀뚜라미와 그 관련된 그런 시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조가 길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사설 시조가 시조를 없어지게 하는 이제 매개체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96쪽에 이제 마지막 줄에 보면 그래서 사설 시조의 미학은 아정한 격조를 지향하는 평시조의 규범적 미학을 흩뜨리고 벗어나는 데서 시적 호소력을 획득하는 일탈성의 미학이다 이렇게 나왔죠. 일탈성. 의 미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설시의 특성으로서 이제 그런
그 가벼움, 유희, 희화화. 397쪽에 그 두 번째 줄에 희화화라고 있죠. 이건 이제 웃기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웃기게 표현하는 거. 이걸 희화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탈의 미학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삶을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미학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98쪽에 이제 보시면 398쪽에 시가 나오죠. 일신이 사자하니 이렇게 나왔죠. 물것개어 못 견딜. 이건 이제 물건에 시달려라는 뜻이에요. 물것개어라는 게 물건에 시달려서 못 견디고요.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그 뭡니까 이 박회라는 게 바퀴벌레를 가르쳐요. 바퀴벌레.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중에서 못 견디는 것이 6월 복더위의 새파리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가렴주구를 일삼는 삼간오리를 비판하는 이야기다. 이게 이제 그 새파리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계층적 분류와 향유층이라고 나왔는데 399쪽을 보면요. 399쪽에 이제 보면 세 번째 단락에 시조와 가사는 중심 향유층이 4대부 지식이라는 점에서 공통의 향유 기반이 있다고 알아두시고요. 밑줄 치시고 그 다음 단락에는 시조는 위쪽으로 왕실까지 향유층의 폭을 넓혀 왕까지도 시조를 창작하고 즐겼지만 가사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밑줄 치시고 세 줄 내려가면 시조의 경우 향유의 폭이 서민층에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리고 시조는 이제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400페이지의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400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가사가 개방적 장르임에 비해 시조는 폐쇄적 장르라고 할 수 있다.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가사는 개방적 장르고 시조는 폐쇄적 장르다. 그 밑줄 쫙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401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 줄에 18세기에 들어 가객 시조가 부상했다. 여기 밑줄 쳐놓으세요. 가객 시조가 부상했다. 이 가객이라고 하는 것은 가수하고 같다고 그랬죠. 가객 시조가 부상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단락이 음악적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음악적 요인 알아두시고요. 402쪽을 보면 첫째 줄에 4대부 시조의 대표적 유형이면서 4대부들의 정신세계를 집약적으로 내보이는 유형을 손꼽으면 강호 시조와 교훈 시조가 있다. 강호 시조와 교훈 시조가 있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3페이지의 첫째 줄에 보면 4대부 시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유형이 밑에 나오죠. 연군 시조, 우국 시조, 세태 시조, 취락 시조, 기행 시조다. 취락이라는 것은 이제 취해서 즐긴다는 뜻이에요. 취락 시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객 시조에서는 그 밑에 밑줄 치세요. 중간층 사람들 가운데 시조를 전문적으로 즐기며 창작한 가객들의 작품이다. 여기서는 전문적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4쪽으로 가면 그 마지막 단락 셋째 줄에 김천택의 청구영원, 김수장의 해동가요, 박효가 남민영의 가구관류 이것도 밑줄 쳐놓으시고요. 이게 요즘 말로 이제 가요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5쪽으로 이제 가보면 위에서 한 네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4대부 시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훈 시조와 우국 시조가 가객 시조에는 창작되지 않는다. 그래서 밑줄 쫙 쳐놓으세요. 창작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07페이지를 보세요. 407페이지를 보면 거기 세 번째 단락이 현재 전하는부터 쭉 해서 정확할 것이다까지. 그래서 현재 전하는 기녀 시조가 이처럼 적은 것은 기녀들의 시조 창작이 실제로 많지 않아서라기보다는 4대부 시조나 가객 시조에 비해 작품이 전승되고 기록될 여건이 나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것도 좀 밑줄 쳐놓으십시오. 그 다음에가 이제 408쪽으로 이제 가면 408쪽에 그 기녀 작품의 세계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그러니까 신문적 특수성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기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신문적 특수성이니까 주로 이제 애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409쪽에 이제 보면 여말 선초라고 하는 여말이라는 게 고려말 조선초라는 뜻입니다. 고려말 조선초. 고려말 조선초. 형성기 시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시조들이 있는데 411쪽에 이제 보면 세 번째 단락에 16세기 형성론의 문제점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이다. 나왔죠? 그러니까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고 있는 논리적인 경직성이 있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실증주의, 실제로 뭔가를 증명한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412쪽. 412쪽을 펴보면 형성기 시조의 두세 개, 두 번째 줄에 육아 이념의 이상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새롭게 등장한 진보적 지식인으로서의 초기 사대부들이 겪는 현실 정치 문제가 작품의 중심 제재를 이루고 있다.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런 것들이 작품의 중심 제재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413쪽을 가보면 413쪽을 이제 가보면 시가 하나 나오죠.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머으래라. 머으래라라는 것은 험하다는 거죠. 험하구나. 구름이 험하다는 거예요. 반가운 매화가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올라 한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름이가 간신배를 상징한다. 이 알레고리라고 이제 두 번째 줄 나오는데 그건 1:1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1:1 비율. 사물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간신배가 구름인데 한 다섯 줄 내려가면 신돈의 전행이죠. 신돈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 보면 옛 왕조의 영화로움을 해고하는 고려 유신들의 시조는 많지 않지만 세인들의 관심을 끌어오며 회고가, 그러니까 옛날을 생각을 한다는 거, 회고라는 게 그런 불리는 작품들이 있다라는 것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극망이 유수하니 만월대가 뭐 초추로다 가을풀에 이제 만월대가 있다는 거겠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든 이런 게 다 고려의 어떤 그 뭡니까 행복했던 이런 걸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414페이지로 넘어가면요. 414페이지. 선인교 날인물이 자동에 흘러요. 자동에. 그래서 반천년 왕업이 물소리뿐이에요. 아이야 고국 흥망을 물어 무엇하리요. 고국의 흥망을 물어서 뭐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정치적인 불의에 한가하는 절의의 시조, 불사이군이라고 나옵니다.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섬길 사자죠.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게 절이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시인이 이제 밑에 성삼문, 박백년, 이계, 유흥부 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밑에 이제 가마귀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누메라 야광 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임양한 일편단심 고칠 줄이시랴 이런 게 나오죠.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15쪽에도 나오죠. 간밤에 우던 여울. 여울이란 건 여울이에요. 여울. 슬피 울어 지낸다. 이제 생각하니 님이 울어 보낸다. 저물이 거슬이 허로고죠. 나도 울어 내리라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단종이 유배되자 영월에서 이제 그 집을 짓고 영월 쪽을 바라보면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가 이제 이런 시거든요. 그 밑에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6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네 번째 단락에 꿈을 노래하는 시조로 호기가
그 지칭되는 일군의 무인들 시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영이죠, 최영. 예, 이제 그 시조 일수. 그다음에 세종대 김종서죠, 시조. 그다음에 남이의 시조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시조가 또 하나 나오죠.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 변성에 일장검을 짚고 서서 긴바람 큰 소리에 거칠 게 없다. 이런 시가 또 있습니다. 상당히 호기로움을 나타내고요. 조선 중기의 이제 시조에서는 그 418쪽입니다. 418쪽을 펴보시면 거기 세 번째 단락의 한 6째 줄에 이 시대의 시조는 조선조 사대부들의 정신세계가 가장 잘 발현된 사대부 시조의 그 개화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거기다 붙여놓으세요. 그런 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420쪽을 보세요. 420쪽. 420쪽에 보면 이제 1년, 2년, 3년 쭉 나오고 있죠. 그런 시조들이 나오는데 이런 시조들은 어떤 자연과 논의는 어떤 즐거움을 나타내는 그런 시조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23페이지로 넘어가면요.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부터 밑줄 치시면 부정적 현실과 대척점에 놓인 조화로운 자연 공간의 설정, 그 다음에 조화로운 자연과 자아의 합일, 지향, 조화로운 사회의 갈망이라는 세 가지 자연 인식 요소는 모든 강호시조의 기본적 인식을 이루고 있다. 여기다 붙여놓으세요. 이게 이제 기본적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26쪽을 펴보세요. 426쪽을 펴보시면 풍설 섞어친 날에 문노라 북내 사자야, 북쪽에서 온 사자야, 소해 용안이 언매나 치고 신고, 얼마나 추우신가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고국에 못 죽는 고신이 눈물 개호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고향을 병자호란 때 그 왕이 태종에게 항복하고 소현세자가 청나라로 끌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힘들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다음에가 이제 4번의 기녀시조인데 이거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연인에 대한 그리움. 기녀시조가 그런 걸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녀시조가 주목받는 것은 두 가지다. 426페이지에 그 위에서 다섯째 줄에 있죠. 기녀시조가 주목받는 두 가지. 그래서 사대부 시조는 그들의 성리학적 세계관에 따라 가치 지향성이 강하며 시로서의 순수한 서정적 정치를 맛보기가 어렵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427페이지 둘째 거기 보세요. 시조를 창작한 30여 명의 역대 기녀 시인 가운데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시인들이 이 시대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인들이 집중되어 있다. 거기다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황진희 씨가 쭉 나오죠. 동짓달 기나긴 밤 하늘이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넣었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 펴겠다.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다. 주야의 호르으니 내 물이 이실소냐. 인걸도 물과 같아서 가고 안 온다는 거죠. 아니는 아니겠죠. 청살리 벽계수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이런 시도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8쪽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도 이제 그 뭡니까 임재의 시가 나오죠. 임재 시. 그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죠. 북천이 맑아서 우장 비옷 없이 길을 나섰는데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가 오죠. 찬비를 맞았다. 그래서 찬비라는 것은 실제로 그 차가운 비란 뜻도 되지만 두 번째는 기생 한우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이 얼어 잘 무슨 일로 이 얼다라는 것 자체가 첫 번째는 얼다 몸이 얼다 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정을 통한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이제 가객이 등장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430페이지에 그 세 번째 단락의 넷째 줄에 보면 향유층의 확산보다 새로 등장한 기생층이 변화를 주도하는 향유층으로 떠오르는 사실이다.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18세기부터 이제 일어나는 시조음악의 변화를 주도한 장본인이 가객층이다. 이런 말 나옵니다. 가객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3페이지로 가면 사설조의 성행과 시조의 탈이념화라고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첫째 줄에 경화사족이란 말 나올 거예요.
433쪽에 경화라는 것은 이제 서울 경자에 그다음에 이제 빛날 하자인데 영정조 때 이후에 서울에 이제 거주하면서 청나라의 학술과 문물을 배우려 했던 그런 학문적 경향을 가진 학자들이죠. 그런 사람을 이제 경화사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경화사족이 이제 그 가객들이 시조를 많이 창작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435쪽의 세 번째 단락에 이제 김수장 나왔죠. 뭐 김수장은 여러 번 나온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단락 보세요. 435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사설 시조는부터 세 줄 밑줄 치세요. 거의 대부분이 작가 미상의 그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중심 작가층 내지 향유층을 명확히 밝히기가 쉽지 않다. 현재 중심 작가층을 중간층 가객으로 보는 견해, 4대 부층으로 보는 견해가 엇갈려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36쪽에 보면 거기 이제 시가 또 하나 나오죠. 436쪽을 펴보세요. 내게는 원수가 없어 개와 달기 큰 원수다. 벽사창 깊은 밤에 품에 들어가는 임을 자른 목 느리어 회에 쳐 울어 밀어 가게 하고 그렇죠. 정막 중문에 왔는 임을 누르락 나오락 짖어서 이제 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6월 유두 백종 전에 서러져 없이 하리라. 그러니까 너 같은 애는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올 때는 막 짖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쓴 사설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437쪽에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이건 사설시조는 아니고 이제 어떤 기행시조 쪽으로 나오는 경물시조나 이런 쪽으로 시가 나왔죠. A번에 보세요. 437쪽에 보면 강호의 비견 후에 그 수천이 비친 채 소정 작은 배에 술을 싣고 낚싯대 메고 날아갔죠. 그래서 이제 여화죠. 그러니까 오두막 집에 있는 꽃이에요. 난이는 백구 흰 갈매기. 나를 보고 반갑다 한다. 그다음에 청류벽 4월천에 녹음방초가 승화시라. 잘 핀다는 거죠. 그래서 편주에 술을 싣고 벽파로 내려갔는데 세상 영옥이 꿈이런 가누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38쪽에 이제 보면 이제 거기는 이제 그 뭡니까? 거기도 시조가 또 나오고 있죠. 도리화 좋고 4월 뭐 이렇게 나오는 시조가 나오고 그다음에 동풍 어젯비에 행화가 다 피었다. 살구꽃이 피었다는 거죠. 만원 홍록이 금수가 이제 이루어져 있고 두어라 산과 부기를 사람이 알카노라. 살라면 사람이겠죠. 이런 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을 노래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향촌사족의 시조가 439쪽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서 써놓은 기녀시조 행방에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향촌사족은 시골 양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화사족이 반대로. 그래서 그 앞시대의 향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41쪽에 보시면 441쪽입니다. 세 번째 줄에 향촌에서는 여전히 전대의 소박한 가곡 연행 방식에 따라 시조를 창작하는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다. 여기다 밑줄 치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단락에 이제 내려가면 세 번째 단락에 내려가서 관직 기회가 봉쇄됨에 따라 서울 향촌 지식인들 간의 문화적 공유향이 줄어든 것도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작품 경향의 차이를 낳는데 이렇게 밑줄 쳐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442쪽으로 가면 이제 농가와 관련된 시가 나오죠.
농가와 관련된 시들이 나온다는 거. 이거는 시를 뭐 음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443쪽에 그 인용문에서 7째 줄 좀 내려가면 계속되는 관직 진출의 기회 차단으로 말미암아 노정된 가문의 세락화를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는 향촌 지식인의 현실 참여 노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거기다부터 쫙 쳐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기 그 445쪽에 보면 445쪽에 기녀시의 대표적인 시를 하나 써놨어요. 거기 마지막에 밑에 보면 보세요. 기러기 우는 밤에 내 홀로 잠이 없어 잔등 남아있는 등 도도하고 잔등을 이제 켰다는 거죠. 전전불매 잠을 못 자는 거죠. 창밖에 굵은 빗소리에 망연하리라. 그다음에 천리에 만나다가 천리에 이별하니 천리 꿈속에 천리님 보고거나 꿈 깨어서 다시금 생각하니 눈물 겨워하노라. 이렇게 나오고요. 때때로 생각하니 눈물이 몇 줄기다. 그다음에 그 북천 북쪽 하늘에 446쪽입니다. 그 상 아니죠. 설이 맞은 기러기란 뜻이에요. 상 아니라 이 기러기 안자거든요. 어느 때요? 이건 어느 때에 돌아울고 두어라 연분이 미진하면 다 하지 않으면 이렇게 미진하면 다시 볼까 하노라. 다 하지 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그래서 이게 이제 평안도 맹산의 기생 강강월의 작품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한양에서 온 님이 떠나버린 후에 밤마다 그리움에 눈물 지는 애절한 심사를 그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처럼 화합할 수 없는 화합의 욕망, 풀어낼 길이 없는 기다림의 정환이 긴 호흡의 연작 시조를 낳게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좀 이 시조 속에 등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시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여러분이 시조를 이제 이걸 공부할 때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내용을 공부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좀 보시고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좀 미진한 것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이 고전 시가로는 공부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일일이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